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르스와 관련된 대전 지역의 병원들이 속속 정상 진료를 시작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개 병원인데요. 대청병원과 건양대병원 또 을지대병원에 지금 속속 이 코트가 격리되면 해제가 되면서 정상 진료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청병원에 투입됐던 육군 의료지원단도 어제 오전에 이제 부대로 복귀를 했고요. 또 대청병원하고 건양대병원이 지난 주말에 코트 격리가 됐었는데 풀렸었는데 자체적으로 3일 정도 더 추가로 하기로 해서 결국 어제 0시를 기해서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대청병원은 메르스 발생 29일 만에 정상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 대청병원에는 그리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 의료진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달 2일 날 이 대청병원, 이번 달 2일이죠. 대청병원에 투입이 됐는데요. 이 군의관 3명하고 간호장교 20명, 그리고 행정장교 1명에서 24명의 군 의료지원단이 투입이 됐는데 어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오전 9시에 대청병원에서 군 의료진에 대한 환송회도 가졌는데요.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건양대병원하고 을지대병원 등 이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했던 병원들도 모두 정상 진료가 들어갔습니다. 어제 을지병원 같은 경우는요. 박준영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 1억 원의 위로금을 격리됐던 의료진에게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시가 생계비 같은 후속 업무도 이제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병원들은 돌아갔는데요. 외래 환자가 크게 줄어서 원래 경영 상태를 회복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는 이 메르스로 인한 입원했거나 자택이나 이 시설에 격리됐던 688가구 1985명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비 5억 9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르스 확진 사망자 유족이 시신 처리 지침에 따라서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사망자 1명당 1,0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현재 대전 충남 메르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 22일 날 172번 환자가 이제 확진된 뒤에 일주일째 지금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 메르스 확진자는 2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12명이 숨지고 4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격리된 사람은 21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도 확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열 이틀째 추가가 없이 12명을 유지하고 있고요. 격리자는 106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만 전국적으로 일단 수그러드는 추세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 또 추가 감염자가 이틀째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182명에 사망자가 32명이라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이틀 연속 나오지 않는 것은 지난달 25일 이후에 34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퇴원자가 2명이 추가돼서 총 93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이 확진자의 거의 절반 이상 51%가 병이 완치돼서 지금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격리자 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날보다 120명이 늘어서 2,682명이 현재 격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공주 교도소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안에서 버스와 승용차 간에 추돌사고 발생했다는 심의헌 통신원 제보입니다. 유 대표님. 네네. 사이면 사건 사고 소식 보니까 가스배관을 타고 남의 집에 들어간 물건을 훔치려다 떨어지면서 붙잡힌 절도범이 있네요. 네, 당연히 잡혀야 되지만 이럴 때 이 억색에 운이 없다고 봐야 되나 싶은 것이 네. 이 전과 구범의 30대 절도범인데요. 빈집을 털려고 가스배관 2층으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는데 대전 서부경찰서는 이 상습 절도 혐의로 이 박모 씨 39살인데요.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박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대전과 서울, 대구 등 어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돌면서 20차례에 걸쳐서 한 5,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붙잡혔습니까? 네, 이 박 씨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이제 폐쇄로가 없는 곳만 털다 보니까 사실 단서 잡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난 4월에 이 서부경찰서에 이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이 천안시 동남구의 한 빌라 옥상에서 발견된 가방에 수표하고 드라이버, 장갑, 핸드드릴 등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전기공사하던 분이 추락해서 떨어져서 이 가방을 놓고 갔다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아하. 사실 여기에 있는 수표가 서부경찰서가 이 어떻게 보면은 지급 정지한 수표다 보니까는 수사의 단서가 돼서 결국 병원에 잡혔습니다.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옥상에서 이 떨어진 뒤에 그리고 태연하게 자신이 전기공사를 하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주민들한테 부탁해서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결국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면서 옥상에 가방 깜빡 두고 나온 게 흔적을 남긴 셈이 돼버렸네요. 네, 결국은 그 증거물을 남겨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가다 보니까는 자신의 그 가방을 지금 놓고 나왔는데 경찰은 이 가방에서 DNA를 채취해서 신원을 특정하게 됐고 결국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에서 양 다리하고 이 손목이 골절돼서 치료를 받고 있던 박 씨를 검거했는데 이 절도범은 처음에 천안의 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경찰의 추적이 두려워서 결국 경기도의 한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바꿔 얘기해서. 네. 그거 옥상에 그 공사하신 분 가방이 있는데 이거 신고를 안 했다면 또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었겠네요.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해서 어떤 경찰이 좀 추적하는 중이었을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라도 신고를 잘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충남도 인사가 났습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천안시 부시장의 서철모, 계령시 부시장의 전준홍, 예산군 보건소의 조동규 씨가 각각 발령났고요. 재난안전실장의 전병욱 전 천안시 부시장이 들어오게 됐죠. 의회 사무처장의 김가변,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의 김돈곤, 농정국장 직무대행의 정원춘, 그리고 복지보건국장의 유병덕, 건설교통국장의 박재현,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이창규, 그리고 비서실장, 충남도 첫 여성 비서실장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윤선 전 홍보협력관이 승진하면서 비서실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협력관의 박병희 씨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영규 새누리당 서갑위원장이죠. 시당 위원장 1년 맡았는데 어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 그린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긴 1년이라는 게 짧죠. 네. 최고 과학기술인상에 정용환 원자력 연구원 정용환 박사하고 카시테 이용희 박사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달의 친절 버스 운전기사 세 분이 선정됐네요. 산호교통의 김준섭, 그리고 선진의 안병환, 그리고 금성교통의 안준모 씨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김일섭 국민돼지 국밥집 사장, 국민돼지 국밥집 사장님이 김일섭 씨인데 건양대 의료진들에게 앞으로 3일간 내가 무료로 쏜다. 이 메르스와 싸운 전사들을 위해서 본인이 쏜다고 합니다. 이 국민돼지 국밥집이 어디 있냐? 건양대 병원 바로 앞에 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뭐가 실컷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강일보 김도훈 부국장이요 등단했었구만요. 수필가로 등단했는데 최근에 수필집 음성고추와 서산 마늘이라는 책을 출간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만 인터뷰한 내용 봤더니만 김도훈 부국장이 고향이 음성이고요. 부인이 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고향 특산물 고추하고 서산의 특산물 마늘을 합쳐서
음성고추와 서산 마늘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